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리츠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난주에는 3주 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2주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일단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이 0.04%를 기록했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리츠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 그래서 저점을 찍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금리 변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또 리츠가 아니라 이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 같은 테마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 때문에 리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모양새고, 실제 정시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네, 지난주에도 이제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금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용시장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고용시장 열기는 다소 식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노동부가 지난 4일에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보면 7월에 이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증가해서 전망치 20만 건을 밑돌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6천 건 정도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 고용 지표가 조금 이제 누그러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고용 지표 완화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통화 긴축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번 고용 지표만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영국 중앙은행도 이제 지난 3일에 이제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제 기존 5.0%에서 이제 5.25%로 인상을 했는데요. 14회 연속 인상을 단행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습니다. 6월에 발표한 지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상승해서 이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 2%와는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제 통화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제약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처음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현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을 통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금리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확신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이제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1개 정도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전주에 이제 17개 리츠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분위기가 개선됐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에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제 2.26%를 내려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했고, 롯데 리츠가 마이너스 1.55%, 그리고 SK 리츠가 마이너스 1.29% 이제 하락하는 등 좀 하락폭이 큰 리츠였고요.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이후에 5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7월 10일이죠. 이제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센터를 SK 리츠가 편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낙폭이 커졌고, 열심히 IR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외에 신한 서브 T&D 리츠도 지난주에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해외 자산 비중이 큰 리츠들도 이제 계속해서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달 7월 27일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3,000원 선이 무너졌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주가가 2,000원대에 머물렀고 여전히 3,0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KB스타 리츠도 또 한 번 내려서 신저가를 새로 썼고, JR 글로벌 리츠도 1.48% 내려서 4,0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용산 더 프라임 타워를 매각하고 있는 신한 알파 리츠, 그리고 삼성 SATS 타워를
매각하고 있는 NH 프라임 리츠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1.31%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산 더 프라임 타워가 매각이 되면 특별 배당도 기대되고, 또 최근 이제 서울 오피스 시장의 펀더멘틀은 아주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별 리츠를 좀 볼 텐데, 그 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제 상장해서 운용하고 있는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상장 리츠 두 개 있죠. 미래에셋 맵스 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있는데, 두 개 다 올 들어 주가 하락폭이 큽니다. 네, 연초 이후부터 지난주 말 7월 28일까지 이제 주가 추이를, 상장 리츠의 주가 추이를 보면 10% 이상 하락한 리츠들이 총 7개인데요. 그 중에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가 가장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6개 리츠가 이제 10% 이상 빠졌는데,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18.24%, 그리고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마이너스 11.38%를 기록하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리츠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리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나 SK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KB스타 리츠 같은 리츠들을 보면,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도 기존에 이제 해외 중심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중심으로 코리빙 같은 섹터를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SK 리츠도 이제 SK 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 발표 이후에 IR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신한 서부 T&D 리츠는 이제 동대문에 있는 나인트리 호텔도 인수했고, 또 강화문 지타워 입찰에 참여하는 등 되게 적극적으로 자산을 편입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벨기에와 런던 자산만 담고 있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니까 국내 자산 편입하려고 지금 시티뱅크 센터라고 이제 신문로에 있는 오피스 빌딩인데요. 시티은행이 쓰고 있고요. 이 빌딩에 이제 우선주 투자 참여하려고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래에셋은 계속해서 좀 시장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새예요. 실제 이제 최근에 이제 리츠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얘기를 많이 해보면, 미래에셋 리츠 IR 쪽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커버를 사실상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리는데, 실제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월에 열렸던 삼성증권이 주관한 리츠 IR 행사, 그리고 6월에 있었던 한국 리츠협회가 주최한 상장 리츠 IR 행사에도 모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하락은 당연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대응이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측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사실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공모상품 리츠 관련해서 투자자들과 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2017년도 정도에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리츠 시장 앞으로 커질 거니까 좀 관심 가져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질문들이 이제 운용사를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여쭤보면, 사실 과거에 이제 뭐 리츠는 아니지만 미래에셋의 어떤 그런 공모 펀드, 인사이트 펀드라든지 차이나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데서 손실을 입은 분들이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그 어떤 감정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도 미래에셋이 리츠 시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교감한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제 공모 리츠, 상장 리츠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이제 정책 관련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 공모 리츠 관련해서 분리과세 특례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7월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공모 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투자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이제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의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전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매도 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하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 주기로 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게 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이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에 증권사를 통해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외에도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면 신한 서브 T&D 리츠가 올해 들어서 신규 자산 편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이미 이제 뭐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인수하기로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입찰이 있었던 이제 강화문 G타워 신라스테이 강화문이 있는데요.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와 리테일로 구성된 자산인데, 여기 이제 입찰을 지난달 20일에 했는데 신한 서브 T&D 리츠를 통해서 신한 리츠 운영 참여를 했고 막판까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신한 서브 T&D 리츠가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 이제 인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 관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는 이름을 최근에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로 이제 바꾼다고 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자산들을 담고 확대하는 그런 리츠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가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코리빙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국역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를 이제 코리빙 시설을 개발해서 향후 이제 코리빙까지 운영을 할 생각인데,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코리빙 오퍼레이터를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 뭐 지난달에 이제 입찰을 실시했는데 8곳의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 현재는 이제 MGRB 그리고 홈즈 컴퍼니, SK D&D 이 세 곳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선정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코랑코 에너지 리츠는 장기적으로 약 1만 가구 규모의 코리빙을 이제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하는 파트너사가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의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K 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